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양가로 2번에 나온 중추경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관련 질문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중추경. 중추경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문 나와 있습니다. 자, 중추경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그러면 자, 중추경 리모델, 일단은 이 중축은 몸집을 저희가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집을 불리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사전에 중추경 리모델링 하면 안전진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 중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저희가 확인하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가면 중추경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중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래서 이 중축 리모델 안전진단의 요청. 그러면 요청은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그래서 시장군수 저희가 구청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추경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을 요청하며 그러면 이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할 거냐. 그래서 저 밑에 가면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기관은 그래서 안전진단 의뢰. 안전진단 의뢰는 지금 보면 세 가지 해당 기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에 가보면 첫 번째 줄 중간 끝부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이거는 기관은 지금 보면 방금 봤던 대로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요.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저희가 전문기관이다 해서 안전진단 전문기관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된 기관에다가 의뢰합니다 해서 지문 동그라미 2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지문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의뢰했더니 그 결과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의뢰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지금 지문에 가보면 두 번째 끝부분에 두 번째 줄 중간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는 저희가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진단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합니까? 네. 그러면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합니까? 라는 걸 결국 그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의 상태가 부실하더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줄이죠. 중추경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행이 필요하다라면 중추경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 위험하다는 거죠. 부실한데 중축을 하겠다? 위험하더라. 그래서 결과는 그와 같다. 그래서 세 번째 결과 관련 지문 하나를 정리해서 봐주시고요. 4번. 자, 4번 지문에 가보면 시장군수구청 일단 수직중추경 리모델링 허가해줘. 그러면 수직중추라는 거 옆에 수평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린다는 거에서 수직중추경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 설계 후 변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박스 내용은 참조하시고 바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저희가 5번에 가봅니다. 2항 미 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그래서 의뢰받은 기관은 방금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의뢰받은 기관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의 경우는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자, 박스에 가보니까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서 마지막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죠.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저희가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지문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적정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해서 이제 보면 의뢰는 기관은 몇 개나요? 그래서 기관은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줄 중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 적정성 검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의뢰합니다. 해서 하나를 정리해 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일단은 먼저 리모델링 관련해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 리모델링 저희가 리모델링 시공자를 저희가 선정합니다. 그래서 자,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일단은 동그라미 지문에 2번으로 바로 가보죠. 시공자 선정은 이제 시공자 선정은 이제 보니까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협회 회의에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은 입주협회 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해서 이제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그래서 선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저희가 경쟁 입찰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해서 시공자를 저희가 선정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해서 시공자를 저희가 선정합니다. 다만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은 지금 보면 장관 경쟁 입찰의 원칙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예외적인 꼭은 아니라 그러면 꼭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할 겁니까? 노예.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보면 그러면 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면 그렇다 해서 밑에 가보면 동그라미 저희가 4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2회 이상 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지금 경쟁 입찰 몇 회? 2회 이상 경쟁 입찰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경쟁 했는데 입찰자가 하나란 건 뭐예요? 경쟁 입찰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그리고 입찰자가 아예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회 이상 경쟁 입찰을 이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거나 아예 없다라면 예외적으로 이때는 이와 같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금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에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려면 방금 이와 같은 2회 이상의 입찰 공고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하나 또는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없는 경우라면 경쟁 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분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보시면 저희가 동의 기준에서 리모델링 관련 저희가 동의 기준은 해서 여기서 볼까요? 리모델링 저희가 동의 기준. 여기는 일단은 이렇게 한번 더 크게 정리합니다. 리모델링 일단은 보시면 저희가 공동주택에도 할 수 있고 공동주택 대상 대수원 중축을 공유 아닌 봉지에 대해서 대수원 중축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 그 중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리모델링 시 동의 기준에 이제 보시면 여기는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시행 주체는 이제 보시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될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행 주체가 됐을 때 동의 기준은 그 다음에 하나 더 리모델링 저희가 주택조합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행 주체였을 때 동의 기준은 해서 출제는 지금 실무 법규 양쪽에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행 주체인 경우에 동의 기준과 그리고 두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에 동의 관련 지문을 쭉 정리해서 봐두시기 바라는데 일단은 그래서 먼저 동의 기준을 일단은 보면 일단은 지문 5번에 리을은 하나 리을을 한번 먼저 볼까요? 일단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은 복리시설의 전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간단하게 하나 정리하시고 역시 마찬가지 디귿 입주자 대표도 마찬가지 주택 소유자 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의 공동주택의 시행 주체가 되는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리을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에 있어서는 리모델링 시 필요한 동의 요건은 100%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그 표현을 달리 전원이란 표현 또는 저희가 전체란 표현을 했을 뿐 결국 동의 요건은 얼마요? 100% 동의가 있어야 공동주 입주자 회의가 시행 주체로서 그리고 입주자 공유관련 복리시설 등에 있어서는 전체 소유 즉 100% 그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동의 기준은 지금 1번을 정리함과 동시에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 같이 하나 정리했고요. 여기서 동의 기준은 여러분이 보시면 누구에 관한 걸 꼭 내용은 어려운 거 없죠. 리모델링 저희가 주택조합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래서 여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행 주체가 됐을 때 여기는 자 보시면 인가와 시행에 필요한 조합은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평상시 조합을 설립, 구성,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가에 관한 요건과 그 다음에 인가 후에 리모델링 공사하기 위한 시행에 관한 요건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데 그러면 인가든 시행이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여기는 몇 분의 몇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관련은 저희가 동의 기준을 물어보겠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방금 봤듯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은 100%입니다만 누구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거는 몇 분의 몇 해서 일단은 인가 시행에 따른 몇 분의 몇을 정리하는데 그럼 일단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행 주체가 됐을 때는 그 리모델링을 그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인가 시 필요한 동의 요건과 전체가 아닌 그 공동택의 동별을 대상 그러니까 쉽게 조합은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돈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전체로 구성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하더라? 그 공동주택 중에 특정 동만을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과 관련해서 인가 시행하는 요건에 이 몇 분의 몇은 해서 정리하시는데 이제 관련한 지문이 지금 동그라미 5번에 1번 기억번이
그 조합 설립 시 필요한 동의 기준 관련 기억리형 A, B. 그다음 B번이 이제 보시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시행 시 동의다 해서 이제 보시면 A, B에 따라서 전체 각각 기억 A, B, 니은 A, B에서 전체 동별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공이 모두가 다 몇 분의 몇이란 지문에서 그 점은 꼭 주의를 해서 몇 번에 몇. 법규는 주관식인데 보시면 리모델링 시행식 관련해서 A번의 지문을 가지고 전체 5분의 4 동별 3분의 2 관련 5분의 4와 3분의 2를 쓰는 주관식 기평의 형태도 한번 물었던 적이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 기준을 이제 보시면 일단 공동탭 일단 제안에 다시 정리한다면 리모델링 동의 여건은 공동 뒷대표이면 전원, 소유자 전원. 조합원 전체 동별에 따라서 인가 시행에 관한 것은 뭐 100%가 아닌 몇 분의 몇에 다수결의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조합 설립할 수도 있고 공사 들어갈 수 있다 해서 하나를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부분 하나 정리해서 봐주시고 우측에 보면 8번, 9번 보시고 10번 한번 보죠. 우측에 보시면 지문 253에 가면 하단 쪽에 나와 있는 이와 연관해서 플러스 저희가 10번 지문 하나 보죠. 10번. 자, 일단 리모델링 지금 조합에 관련된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전체를 하든 동별을 하든 간에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약 80%죠. 80%의 찬성만 있으면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든 동별을 하든 간에 어떻게 돼요? 5분의 4니까 약 80%의 동의만 있으면 뭐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가능하다. 그러면 찬성은 80이고 반대는 얼마예요? 그러면 20%의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20% 관련된 약 20%이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전체든 동별이든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도 약 얼마예요? 80%만 찬성하면 나머지 20%가 반대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없다?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10번 지문에 따른 요 지문의 내용을 정함이 있기 때문에 조합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 가보면 10번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매도 청구권을 주었기 때문에 누구도 가능하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하나 정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의 특례. 이제 여기서 하나 잠깐 볼까요? 리모델링의 특례는 한번 지우고 보자. 리모델링의 특례 관련 부분에서 몇 가지만 하나 보죠. 자, 특례, 리모델링의 특례 규정. 여기도 한번 법규에서 한번 주관식으로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혹시 한번 여기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저희가 특례 규정에서 일단 특례 규정은 지금 가보면 지문 양가로 1번 1, 2번은 원칙은 증감이 있어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3번은 예외적으로 변동이 있겠다라는 지문에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 특례 규정은 1번에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해서 전유 부분의 두 번째 줄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일단 지문 그대로 대지 사용권은 변동이 없습니다. 늘거나 줄어도 대지 사용권은 변동이 없습니다 해서 이 요거를 가로쳐 놓고 법규에서 한번 이 대지 사용권을 쓰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전력이 있는 부분인데 플러스에서 이제 보시면 그러면 대지 사용권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지문에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그러면 세대수 증가, 저희가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경우라면 그때는
여기 특례 규정에 따라 그럼 세대수가 증가됩니다 라고 하면 이때는 뭐에 따른다? 이때는 저희가 여기는 권리 변동 계획이다 그랬어요. 여기는 권리 변동 계획에 저희가 따른다 그래서 일단 지문은 여기 대리사용권이 한번 법규에 나왔던 적이 있는 전력이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권리 변동 계획도 그래서 권리 변동 계획도 하나 체크해서 여기도 한번 기입형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yes 해서 하나를 체크하고요. 2번도 이제 뭐 2번은 자, 리모델링의 일부 공용 부분의 면적을 전유 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나머지 공용 부분의 면적은 변동이 있다? 없다. 그래서 1, 2번은 변동이 있습니까? No. 그러나 3번, 양가로 3번에 가보면 대지 사용권 및 공용 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1과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법령에 따른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뭐하더라? 그 규약에 따릅니다. 오케이 해서 일단 특례 규정은 그 중에 1, 2, 3번 중에 특히 이제 보면 1번 지문 꼭 주의하세요. 이거 하나 정리 봐주시고요. 그 다음 04번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규정 등에 이제 보시면 양가로 1번 지문 한번 설명드립니다. 지금 여기 양가로 1번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문은 보면 시장군수구청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려는 경우에 허가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세대수 50세대 이상인데 허가합니다.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영향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해서 설치된 저희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50세대 이상 허가하려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래서 여기는 시군구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플러스 뭐를 심의를 사전에 얻어야 됩니다예요. 자, 다시 이제 한번 1번 지문을 정리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0세대 이상 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대해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요? 50세대 이상이 세대수로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인데 허가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세대수가 50세, 30세대 이상이면 그렇죠?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말하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이란 건 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수 50세대란 것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아까 영어 정의할 때 뭘 했었던가? 영어 정의에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죠. 100분의 15.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세대수는 보면 여기 50세대 기존 세대수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세대수를 포함을 해서요. 포함을 해서 그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존에 포함하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저희가 47세대 볼까요? 7세대. 기존 세대에서 47세대인데 저희가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리모델링을 해서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5세대를 이때 기존 세대수는 47세대인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면 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다 보니까 5세대란 것은 여기는 중세대수 중축을 포함해서 중축을 통해 몇 세대가 늘어났다? 5세대가 늘어났다면 결국은 요 세대수는 몇 세대요? 52세대가 되죠. 그래서 여기 개념은 50세대란 것은 기존 세대수를 포함을 해서 세대수가
몇 세대, 50세대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라면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30세대라는 것은 순수하게 늘어나는 세대수가 몇 세대? 늘어나는 세대수가 30세대가 늘어난다면 허가지만 여기서 말하는 50이라는 것은 기존 세대수, 그 세대수를 포함해서 이 합산 세대수가 몇 세? 50세대 이상이 된 경우라면 사전에 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 의미가 돼서 이 30 이상과 50 이상을 의미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거를 허가라고 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 설명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50 이상이라는 것은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이란 그 의미 정도 하나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가보면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 비용 분담 등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좀 전에 뭐라고 그랬던가요? 증가하는 경우라면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을 해서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위 허가 또는 저희가 사업 계획 승인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지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세대 증가하는 경우는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세대 30세대 미만이면 기존 그대로 허가고요.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늘어난다면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서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이제 추가해서 그러면 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권리 변동에 어떤 내용을 포함을 해서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할까 해서 밑에 가보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저희가 5번 그래서 포함사항은 지금 1번부터 쭉 해서 마지막 5번에 포함사항은 총 5가지 이 내용을 포함해서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일단 1번은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 변동 명세, 2번 조합원의 비용 분담, 3번 사업비, 4번 조합원 외유자에 대한 분양 계획, 5번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한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1, 2, 3, 4, 5에 해당하는 5가지 내용을 포함을 해서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스해서 이 부분 꼭 하나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여러분이 가볍게만 일단 읽어보세요. 물론 지엽적인 지문까지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 지엽적인 부분까지 들어간 내기는 어렵게 일단 그 부분 하나 꼭 기억하시고 자 마무리 있는 부분에서 보시면 258에 가시면 저희가 권리 변동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서 지문 잠깐만 봐보죠. 이 리모델링 저희가 기본 계획입니다.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 하게 되면 일단 1번부터 쭉 해서 5번에 공고 등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리모델링 기본 계획 첫 출발이 이겁니다. 여기는 용어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뭘 말합니까? 해서 이제 보면 지문에 1번 리모델링 기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인한 도시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라고 해서 여기 한글 1번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 용어 정의 꼭 구분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일단 이 양가로 1번 하나 정리했고요. 지문에 이제 보시면 양가로 2번, 4번, 5번까지 해서 2, 3, 4, 5 관련한 부분에 연관해 이제 보시면 지문은 양가로 1번에 가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등에 대해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저희가 몇 년 단위로 저희가 수립해야 한다 해서 이렇게 지문을 준다면 그래서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랬을 때 여기는 10이라는 지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저희가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요거 하나 먼저 정리하고 먼저 하나 같이 정리해버리. 일단 그 부분 하나 쭉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우측 일단은 먼저 우측 저희가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을 먼저 한번 가보면 우측 259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해서 자,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반영한다. 그래서 여기는 몇 년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여기는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물었을 때 여기는 저희가 5년마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관련해서 이 영어 정의도 꼭 구분하시지만 지금 첫 두 번째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몇 년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반영한다 했을 때 반영한다, 수립한다 보시면 여기 연수 있죠. 10년 단위로 5년마다 해서 연수는 꼭 이 두 가지 수치 꼭 정리를 잘 해 두시고요. 그렇게 하나 지문 정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과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하나 지문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지문 두 개를 한번 구분해 보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의견이란 지문을 주었을 때 플러스 그 다음에 의견이란 지문을 주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공람이란 지문을 주었을 때 관련 일수 하나 구분한다면 자 지문은 이제 보시면 지문은 지금 동그라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지금 양가로 3번이네요. 기본계획 수립 절차 관련한 1번, 2번, 3번, 4번에 관련 지문에 가보시면 지문에 저희가 1번 지문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공람 주민에게 알린다는 거에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다. 그래서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까? 30일 의견을 제시하는데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의견 제시란 지문을 물었을 때 일수는 지금 보면 30일이고요. 공람, 알린다는 지문을 주게 되면 14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은 15년 5년 요거 좀 꼭 주의하시고요. 여기 법규책 언급했던 지문이 여러 개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의견과 공람 관련한 지문을 줬을 때 30일과 14일에서 두 개 체크 꼭 해두시고요. 자, 그 부분에서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 저희가 3번도 마찬가지예요. 며칠인 의견을 제시합니까?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3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순서를 뒤바꿨을 때는 틀립니다. 그래서 순서와 관련 지문 두 가지를 잠깐 정리한다면 동그라미 2번에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먼저 한 후에 법령에 따라 설치된 시도 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해서 수립 변경하려면 그래서 지금 순서는 수립 변경하려면 뭐예요? 수립 변경하려면 이때는 수립 변경하려면 순서는 뭐 수립 변경하려면 협의 후에 그 다음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심의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수립 변경을 협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심의합니다. 그 부분 하나 체크 봐주시고요.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자, 대도시시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지사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승인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4번 질문에서는 지금 보시면 심의를 얻은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승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협의 심의 후에 승인이란 요 지문 순서 뒤바꾸기 주의하셔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해서 여기 영어 정의하고 수치 관련 10년 5년 일수 관련 30, 10, 14일하고 순서 뒤바꾸기 협의 심의 승인해서 요 하나 둘 셋 넷 크게 보면 5가지에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좀 여기도
주관식 서술형 준비할 필요가 있는 지문이다.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한 장을 넘기면 리모델링 지원센터 있죠. 여기는 누가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양가로 1번 나와 있고요. 양가로 3번 그러면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사이트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에서 이 지원세 관련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뭘로 정합니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에 저희가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이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다른 지문으로 바뀌면 요거는 틀립니다. 그래서 쉽게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무엇으로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등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등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No. 여기는 전혀 법령 해석을 타치할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원세태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들을 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